왕 차장님은 어떤 주식 가지고 계셨어요? 이번 주는 중재우창이라는 회사 가져왔어요. 중재옥창. 네. 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그 거소 모듈, 광 모듈 만든 회사이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는 그거 AI 서버 쪽으로 관련성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AI 서버와 관련돼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52주 신고가 아주 네. 강하게 뚫었어요. 네. 보니까. 오늘 지금 보면은 또 거의 12%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도요? 네, 지금 12%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네. 그냥 그 중국 구신증권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그 재무는 고수 권모델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강화이라는 제목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은 636억 정도 되고요. 한화로 계산하면은 13조 정도 되고요. 포드 PR는 40배 정도 되고 포드 PBR는 4배 정도 됩니다. 원래는 시장 이번 쓰던 리포트 컨센서스는 원래 매출에는 동기 대비 19.1%, 순이익은 동기 대비 1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동기 대비 20% 정도, 순이익은 또 21.7%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거모듈 시장의 2위 정도 되고요. 이게 네. 중국에서 2위가 아니라 네, 글로벌 광 모듈 시장에서 네, 2위예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1등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글로벌 전체 시장 차지 비율은 10% 정도 되고요. 10%를 네, 차지하고요. 맞습니다. 1등이 누군지 나중에 1등은 나옵니까? 제가 아는데 미국 회사 있는 회사이고요. 지금 시장 비중은 17% 정도 되고요. 네. 1등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네. 17% 정도 네. 되고 최신 데이터 없지만 저도 비슷한 수준까지 우려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 1번에 보니까 글로벌 광 모듈 시장 점유율 추이라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나오는데 이 17%에 해당되는 기업의 17%. 네, 네. 첫 번째고요. 근데 이름이 잘 안 보인다 그죠? 네. JIVING. 네. 그 회사는 1등이지만 시가총액은 좀 작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또 작고.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 회사고. 네. 그래서 의미가 아마 별 크지 않습니다. 네. 1등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은 아니다 네, 그죠?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 말고 눈에 띄는 게 그 밑에 이제 쭉 나오긴 한데 네. 루멘탐 홀딩스? 네. 이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다음 광신과학이는 광신과학이는 중국 회사. 중국 회사죠. 네. 그러고 나서 브로드컴이 5%. 네. 그리고 하이센스가 중국 5%. 네. 하이센스 중국 회사고 네. 그렇죠. 아카시아가 5%. 네. 오넷 3%, 스미토모도 3%, 인텔이 또 3%가 네.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 회사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가요. 투식스라는 회사이네요. 투식스. 그게 로마 숫자로. 로마 숫자구나. 네, 로마 숫자로 숫자 2 이렇게 돼 있고 6가 V랑 이렇게 거잖아요. 그래서 투식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 광모듈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아마 4천억 정도 되고요. 작아입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 네, 맞아요. 얼마인데? 이거 왜냐면 네. 거모듈은 저가 거모듈이고 거가 거모듈이 있어요. 이 회사는 만든 거는 중저가 모듈입니다. 네. 투식스가 만드는 게 네. 중저가 모델이고. 네, 맞습니다. 보통 1등 회사가 오히려 고급 제품을 맞아요. 만드는데 네. 좀 특이하다 그죠? 의외로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네요. 글로벌 광 모듈. 근데 광 모듈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서버 연결할 때는 쓰던 거 조그만 조금 장비 있습니다. 커넥터 이런 거 비슷한 거. 네, 그런 거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매출 비중 이 회사는 거모듈 90% 정도 되고요. 기타는 10% 되고 매출 지역 비중적으로 보시면 중국 국내는 13% 정도 되고요. 수출은 86.8%예요. 네. 이거 수출적으로는 거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쪽으로. 네.
그 일본의 실적은 또 소프 정도가 나오고요. 그 이틀 전에 그 실적 발표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92.45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25.3% 증가하고요. 수익은 동기 대비 39.5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은 동기 대비 12% 정도 감소하지만 수익은 동기 대비 14.95% 증가했습니다. 약간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실적 예상치 상회는 주요 와인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2배지, 4배지 건물의 수요가 확대하고 두 번째는 AI 서버 투자 증가로 거마진 8배지 그 제품 매출은 좀 비중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강세로 환차익 발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도 수출이 86.88%니까 네, 맞아요. 뭐 거의 다 뭐 달러 베이스로 아마 네. 거래를 할 거니까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에 환차익이 발생을 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거수 거모들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등 강화되고 있고요. 현재 동사 주요 제품은 2배지, 4배지 정도 모델입니다. 주요 제품. 그런데 작년보다는 8배지 그 커퍼까지 모델 제품은 좀 추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비중은 그 회사는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그거 좀 제가 그 추정할 때는 거의 70% 정도 2배지, 4배지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아마 8배지 정도 돼요. 작년 그 동사는 매출 총이익률은 29.3%로 동기 대비는 좀 확대하고요. 수익률은 또 거의 동기 대비 1.28%포인트 확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거 거액 부가가치 제품 출하 확대로 1분기 매출 총이익률 29.56%까지 확대했고요. 수익률은 또 거의 동기 대비 3.02%포인트 확대했습니다. 동사는 내년부터는 8배지 제품 출하량은 올해는 2배지, 4배지 제품 그 비중을 추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앞으로 좀 더 매출이 확대될 거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지금 실적 발표만 봐서는 동기 대비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나 증가했고 순이익도 거의 40%나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 감소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1분기는 그 상황 좀 좋지 않는데요. 최근에 그 GPT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배지, 4배지 제품 그 주문 취소하고 부가가치 8배지 그 주문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간 이 부분 때문에 그 매출은 약간 좀 슬로우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매출하고 이익 성장률이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이익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이 800G의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이 AI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확대되면서 향후 이익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컨셉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2배지, 4배지 가격 좀 싸요. 그 8배지 가격은 보통 4배지 가격보다 2배 정도 비싸요. 네, 그 마진율은 당연히 비싼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율. 그러면 CA 관점에서 커런트 최근 분기 이익 성장은 뭐 특별히 없다고요? 이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그때는 그 수요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은 거의 다 둔화되었고요. 그리고 그 분기적으로 보시면 그거 1분기는 또 슬로우했습니다. 네. 지금은 슬로우했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고성장이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고성장 나올 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리더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1등 차지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 2위 정도 되고 지금 보면은 800G 그 제품 만든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800G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러면 뉴 프로덕트에 있어서 해당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실적 좀 보고 다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면 AI 서버 투자 확대 그리고 중국 디지털 전략 기회 때문에 동사 8배지 제품 출하량 지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올해, 내년, 내후년은 계속 그 실적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는 이 애널리스트는 바로 올해는 실적은 지전 대비 12% 상향 조정하고 2024년 실적은 3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멀티플가 많이 비싸졌어요. 지금은 거의 40일까지 올라갔어요. 밑에 그 PER, PBR 펀드 좀 보시면 거의 3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그 TP 가격은 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고 PBR 밴드를 보니까 지난번 상단이 6.2배였었는데 그죠? 네. 지금 한 4.7배인가요? 한 6배 네, 정도. 거의 네 맞습니다. 그 수준 가지고 올라갔어요. 네. 이번에 바닥에 했을 때가 PBR 1.5배 찍었었네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네. 맞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가 이 AI 분위기 때문에 그렇단 거죠? 맞아요. 원래는 8배지는 시장 예상대로는 원래 70만 개 정도 출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 3월달부터 수주 들어보니까 120만 개 정도 그 상승 조정했습니다. 80만 대에서 120만 네. 대로. 앞으로 제품 믹스가 바뀌겠네요. 그러면 그쵸. 200, 맞습니다. 400은 지금으로 비중 보면 줄이고. 레거시? 네. 좀, 좀 올드한 아웃데이트한 제품이고 800G는 이제 신제품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고요. 고부 가치 제품이라고 네. 볼 수 있으면은 그럼 200, 400, 800 쪽에서 각각 제품별로는 이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것도 좀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아, 네. 그래요? 회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이 광모듈이라는 요 부분 200, 400, 800 이렇게 가는데 이 시장 자체는 뭐 성숙 산업이에요? 아니면 고성장 산업이에요? 서버적으로 보시면은 솔직히 승수 산업이지만 근데 최근에 AI 때문에 다시 여기가 하고 약간 좀 성장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네. 밑에 네. 그림 2번에 보면 CAGR을 표현해 놨는데요. 네. CAGR을 한 30배 정도, 30% 정도 네. 예,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컨센으로 잡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예, 이 그림 2번을 보니까 예, 글로벌 광모듈 시장 점유율은 그림 1번에 나오는데 네. 그림 2번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용 광모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전체 광모듈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용 광모듈은 이렇게 CAGR 30%로 예, 네. 성장한다는 거다, 그죠? 네. 대충은 지금 그 거머디는 사용처는 거의 절반 수준은 데이터 센터, 절반 수준은 통신 기지구 쪽으로 쓰고 있어요. 통신기지구로. 네. 통신 기지구보다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요가 많이 확대할 수 있다고 얘기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 그림 이번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TV 증권을 그 만든 차트이고요. 이거는 그 출처는 재작년 그때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1년 기준 네 발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AI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성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나요? 급등하는 거. 네, 제가 말씀드린 그거 3월 초 그때는 그 원래 이 회사는 해외 수주 많이 받았잖아요. 2배지, 4배지는 수주가 줄였어요. 그 취소하고 시장 가격 우려감이 있어요. 다만 두째 주부터 갑자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그쪽으로는 800G 그 제품들 수주 들어왔어요. 한 달간은 그리고 메타도 들어왔어요. 한 달간은 40만 개 그 수주가 받았어요. 그렇죠. 200, 400, 800 갈수록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전송速度가 빠르져요. 그리고 가성비 좋아져요. 왜냐면 이거 고모델은 그 전력 수무량 있잖아요. 4배지는 2개 정도 쓰면은 그 수무량은 좀 높아요. 하나만 쓰면은 그 절반 수준 돼요. 전력 소모량이. 네 맞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그리고 구글. 네. 아마존은 없어요? 아마존은 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네, 이 세 개 회사만 들어본다고. 예. 그럼 이제 저희가 크로스 체킹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수주를 보면 맞아요.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어느 정도 속도로 늘어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특히는 8배지는 거의 A서버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800G는 AI 서버에만 네. 쓰고 있고 AI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예. 뭐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메모리 쪽은 뭐 HBM 이런 것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 800G 제품을 이 회사만 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은 이 회사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방금 그 1등적으로 회사는 아직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고 국내에서 이런 회사는 이런 그 OE 솔루션은 그거 아직도 4배지 정도가 테스트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약간 국내 피어 그룹은 그러면
오이솔루션. 그거 근데 피어라고 보기에는 좀 네. 왜냐면 이쪽은 4배주의 이미 거의 다 지나가는 단계이잖아요. 근데 오이는 아직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그죠? 사실은 이제 그 5G 할 때 기지국 부품 네. 만드는 네. 데로 이 솔루션이 맞네.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렇죠. 네.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예. 조금씩 나는데 일단 이제 통신용으로 많이 쓰이고 네. 그러다가 AI 서버용으로 네. 지금 이 광 모듈이 사용이 되고 장점 중에 하나는 전력 소모량이 네. 800G로 올라갈수록 적어지면서 맞습니다. 약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캔슬림에서 S에 해당되는 주식의 어떤 증자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 회사는 되게 많이 요산 증자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최근에 4번 정도 하고요. 저희 뭐 하는 이유가 뭐 신규 증설도 있고 대출 상환도 있고 인수 합병도 있어요. 되게 많이 아니면 이거는 그거 약간 시크리컬 기업도 좀 보셔야 하고 그래서 특히 그 시장 수요가 갑자기 그 증가하면은 이 회사는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너레이션 바뀔 때마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점프업을 하죠. 네. 퀀텀 점프. 네. 예.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예.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면 왕차장 네. 말씀대로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AI라는 그쪽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네. CAGR 30.5%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생겼다. 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이제 뛴 걸로 보이고 그러면 기관 투자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기관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4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대주주는 11%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밖에 안 갖고 있네. 네, 맞습니다. 그 최근 한 분기간은 외국인도 또 0.83% 정도 지분 좀 매도했어요. 약간 지금 급등하다서 좀 매가 아니고 그거 차익이랑 그 매물 좀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서버 투자의 네. 확대에 따른 광모줄 수요가 강화되는 그런 시장 모멘텀이 있다 정도고 네. 밸류에이션은 PBR 밴드로 봤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좀 아쉬웁니다. 네. 2001년, 5년, 9년 아, 이거 인가요? 20년 1월 20년 그렇죠. 5월. 19년 네. 19년 공구고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로 보니까 20년 요때 한창 우리나라 통신 장비 주식도 올라갈 때, 예. 네. 그때 같이 올라갔네. 네, 맞습니다. 그때 뭐 KMW부터 아까 오이솔루션 등등 하는 회사들이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갔고 5G가 우리나라랑 중국이 가장 빠르게 네. 보급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네.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은 약간 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그 중국 기업으로는 중재욱창이라는 고속 광모줄을 만드는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국내 주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정모 프로께서는 어떤 주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이번 주 현대 로템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현대로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52주 신고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에 이제 그 정동희 애널리스트님의 이제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이제 이 정동희 애널리스트 아직 근무하네요. 굉장히 시니어인데 반가워, 그죠? 예. 우리 한 20년 한 것 같아요. 네, 20년 하는데 아직까지 꿋꿋하게 계시니까 굉장히 베테랑이십니다. 그렇지. 네, 리포트 제목이 뭘로 나왔나요? 리포트 제목은 이제 밋밋한 1분기 실적 이제 오히려 더 좋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밋한 1분기 아, 실적인데 예, 예. 뭐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먼저 이제 1분기 영업이익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할 전망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현대로템의 2023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이제 7,856억 원, YOY 대비 16%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47억 원으로 이제 YOY 대비 이제 47.3% 이제 증가로 기록해 이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이제 3.6% 정도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이제 이것이 오히려 중장기 주가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이 뭐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는 크게 이제 사업 영역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네. 하나는 이제 철도 사업이 있고, 철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랜트 사업이라고 뭐 제철 설비야 뭐 완성차, 뭐 수소 관련해서 좀 약간 에코 쪽으로 좀 많이 설비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예. KTX나 이런 거 타면 예. 거기 이제 현대로템이라고 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철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방위 사업. 방위산업, 전차.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일산에 방위산업 박람회 갔을 때 예. 그 K2 전차 네. 아주 웅장한 K2 전차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실적 발표가 나왔고 내용은 어땠습니까? 밋밋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이제 K2 전차 수출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이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지난해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은 폴란드형 K2 전차 매출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철도 부문인데 철도 차량은 통상 3에서 5년 이상 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매분기 수익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K2 전차 매출이 없었던 1분기 실적이 지난해 2에서 3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지난해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이 폴란드형 K2 전차에 있다면 향후 실적에 대한 확신도 좀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철도 비중이 높았는데 예, 이 방위산업 K2 전차 수출에 따른 수익성이 계속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3번의 뒤쪽에도 이제 올해 이제 매출 구성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작년 기준에서는 이제 레일이 한 56% 정도 이제 매출 구성을 이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한 5.5%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디펜스 부분에서 이제 한 8.2% 정도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동익 연구는 목표 주가를 얼마로 지금 잡아놨어요? 목표 주가는 이제 기존 35,000원에서 37,500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주셨고요. 7.1%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 이는 이제 K2 전차의 납품 스케줄과 이제 추정 단가 등을 이제 반영하였다고 하셨고,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이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한 30%의 상승률을 확보함에 따라 이제 투자 의견은 여전히 이제 바이를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게 4월 19일이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9일인데 최근에 주가가 25,000원 하다가 지금 35,000원 오면서 예, 정동익 연구원이 그때 당시에 37,500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34,750원 예, 맞습니다. 다 왔어요 거의. 그리고 여기서는 2,500원 정도, 한 3,000원 정도 위로 남았네. 11%, 10%, 한 9%네요. 9% 정도 위로 남았고.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아, 했어요? 어제 했는데 조금 더 하회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 하회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하회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회했어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우리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나 봐요. 지금은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실제가 또 약간 미스하니까. 근데 어제 잘 나온 애들도 다 빠져가지고. 아, 약간 지금은 왜 그런지. 37,800원 찍었었네요. 4월 25일 날 예. 찍고 실제로 이 상향 조정한 목표 주까지 갔다 왔다 그죠? 예. 갔다 왔고,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에서 이 PBR 밴드 차트를 보면 항상 2.3배를 넘었을 때가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을 가질 건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그동안에 철도 비중이 높았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 방위산업이라는 큰 또 성장 동력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 멀티플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매출액 성장이나 이 캔슬림 관점에서 일단 분기 순이익 증가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예, 이제 현재 주당 분기 순이익은 이제 3분기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연간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820억이었다가 21년도에 800억. 하지만
22년 작년에 1475.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도 2120억 나오면서 예.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추정되는 이유가 그 수출이 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이 이제 작년 기준에서는 좀 대규모 이제 발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좀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예. 이제 지난해 이제 8월에 이제 폴란드하고 이제 2025년까지 예. 이제 K2로 한 180대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180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폴란드랑 이제 또 다른 이제 2차 계약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이제 뭐 상반기 중에 이제 국내 생산에서 이제 320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500대 정도의 총 820대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2차 계약을 이제 성사할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태조 이방원 나왔을 때 방위산업 했을 때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런 방위산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었고 그게 하나의 경쟁력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방위산업 이거 뭐해 왜 해 하면서 어떤 신기술 개발이 안 됐는데 우리가 계속 무기를 개량하다 보니까 K2 전차 같이 이렇게 세계 탑티어 거 전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캐파가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항상 국방부에 납품하는 그게 거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수출이 안 된다면 국방부에서 매년 사주는 그 전차 수가 딱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고수익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국방부에 납품하는 거니까 국방부에 납품하는데 그 마진 많이 못 남기거든요. 예, 그렇죠. 이 수출은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수출 모멘텀이 생기면서 작년에 주가가 이제 빵 뛰었는데 2만 원 정도 하다가 한 3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2만 원 5천 원 조정받다가 지금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확실히 개선될 거고 돈이 안 남는데 뭘 수출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과연 생산 시설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현대 로템이면 기존에 철도도 만들고 하던 그런 인력하고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도 않을까. 예. 제가 그래서 사업 부분을 찾아보니까 가동률 부분에서 네. 레일 솔루션 부분하고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철도 부분하고 국방 부분이죠. 네. 보니까 철도 부분은 작년에 100.7% 이렇게 가동률이 나왔다고 아하. 기재가 돼 있고요. 철도 부분이 예, 오히려 예, 예. 가동률 100%네. 방위산업 부분은 94.2%. 예, 그래서 풀캐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긴 우리나라는 삼성 반도체도 그렇지만 예, 잘 될 때는 공장을 거의 150% 200% 가동하잖아요. 그렇죠. 야근 시켜가지고. 예. 우리 24시간 뭐 같이 돌리니까. 축구하는 후배들 보면 밤 야간조로 예. 일하다가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률이 94%란 말이죠. 예. 얼마든지 그런 교대 근무를 통해서 예.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이 또 방위산업 이쪽을 보니까 우리 이선엽 부장님이 또 생각나고 한번 또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캔슬링 관점에서 그러면 이익 증가가 괜찮고 또 K2 전차 매출이 잡히면서 작년 4Q부터 이익 모멘텀이 지금 생겼다 그죠? 성장 모멘텀이 생겼고 그러면 C나 A 측면에서 미래 당장 3년 동안의 이익 증가나 매출 증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미 확보가 됐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예. 1년에 그 국방부에 납품하던 K2 전차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수용으로 한 얼마가 늘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폴란드랑 계약을 하면서 320대, 820대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대. 대규모 이제 수주가 터진 거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체코 뭐 이런 데서도 연락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루마니아 등도 아, 지금 루마니아. K2 전차에 대해서 좀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내 쪽은 대충 9천억 내외의 그 납품 실적이 있고요. 9천원. 내수와 예, 수출. 예, 내수. 그리고 이제 수출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겼는데 작년에 2천억 가까이 생겼어요. 재작년에는 3억밖에 없었는데. 3억밖에 없었는데. 야, 작년에 그러면 한 요 정도가 2천억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또 그게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네. 그 수주 모멘텀 나올 때마다 그죠? 예, 곱하기 얼마 예.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예, 그렇겠죠. 음, 근데 그 수출 계약을 할 때 연도하고 수출 금액까지 나오나요 혹시? 그런 거는 그 액수까지는 언제까지는 했는데 네, 딜리버리 해야 되고. 액수까지는 좀 잘 안 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보통 그런 걸 잘 컨피덴셜하게 예. 공개를 잘하니까 방산이고. 그래도 모르니까 이 회사한테 전화를 해봐야 돼요. 이점목으로 이런 거는 회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820대, 320대인데 예. 한 대당 단가가 얼마고 아. 그리고 혹시 마진할 수 있냐, 한 대 팔면 얼마 정도 남느냐, 그런 걸 갖다가 일단은 무조건 전화해서 한번 물어는 봐야 돼요. 가르쳐 주든 안 가르쳐 주든. 그죠? 그래서 180대는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는 25년까지고 25년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820대는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33년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될 거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180대가 25년이란 말이죠. 23, 24, 25, 3년이네. 예. 그럼 연 60대 정도 예, 나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9천억 정도가 내수 쪽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매출 실적 추정이나 영업이익 실적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자면 이제 지난해는 한 10대 정도 출고가 됐었고 올해는 한 18대 정도 출고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속 추후로 계속해서 그게 예, 어디 됩니다. 국내? 이제 뭐가? 해외 폴란드 쪽으로 나가는 게 예, 맞습니다. 10대, 18대. 열대가 작년 4Q에 잡힌 거예요. 예, 그때 뉴스 본 것 같은데. 그게 분기당 추구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때 뭐 모아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올해 1Q에는 지금 없잖아요, 잡힌 게.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폴란드랑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예. 너 해줄 수 있냐 해서 작년 전쟁 이후에 이 수주가 터지다 보니까 사큐의 국내 내수 물량을 수출로 돌렸다 이런 걸 본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 원래는 우리나라 국방부에 납품해야 될 걸 예. 먼저 폴란드에다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음. 나가진 않았다. 예. 로만 나가놓고. 자, 그리고 그러면 캔슬림에서 N 측면으로 보면 뉴 마켓이 생긴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뭐 국내 내수용이었다가 뭐 3억 매출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아까 얼마요? 2천억? 예. 엄청난 이제 뉴 마켓, 뉴 모멘텀이 생긴 거고 거기에 있어서 경쟁력이 뭐 한국 그 K2보다 일본산 J2가 더 나아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K2가 뭐 최고라는 거잖아요. 가성비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캔에서 슬림 S는 어때요? 예, S는 현재 발행 주식 수는 1만 이제 914만 주 정도 되고요. 이제 주요 주주는 현대자동차 외 3인 이제 33.7%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6%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매 동력은요? 외국인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 3.64% 정도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했고요. 달로 모았을 때는 한 9%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 이제 기관은 이번 주에는 한 0.09% 정도 좀 하락을 했고, 이제 달로 봤을 때는 한 1.3%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 다 양쪽으로 다 매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외 3인이 33.7인데 국민연금이 6% 해서 40%, 여기에다가 외국인 지금 지분율이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8% 정도
되는 거네요. 여담이지만 뭐 3인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000주씩 갖고 있거든요. 현대차 이분들이군요. 예. 여기 로템하고. 예. 그렇고 기관 동전까지 방금 체크를 했고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샀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시장의 방향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주력인 철도 사업 부분에서 이제 올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였는데 뭐 지난달에 KTX 뭐 7천억 원 정도 발주가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뭐 1조 가량 이제 SRT 고속철도 이제 사업 최종 이제 적격자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K2 전차에 대한 해외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친환경 정책 역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는 만큼 뭐 수소 인프라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화 관련 사업인 에코플랜트 부분도 좀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방위 산업이 약간 소외되는 업종이냐 섹터냐 아니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쪽 모멘텀이 살아 있어요. 지난번 하반기에 전쟁 이후에 이 폴란드 수주가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빵 뛰었을 때 우리가 막 일산 다니고 있을 때 그때가 약간 1파 상승의 꼭지 그리고 이번 2파 조정 같고 이번에 3파는 우리가 그때 갔다 오면서도 도대체 이게 아까 뭐 캐파도 그렇고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다가 또 나중에 폴란드 쪽에서 전쟁이 끝나면 이거 그거 좀 다시 취소할게요 뭐 이런 리스크는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불투명해가지고 살려고 해도 약간 이 불확실성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지만 모양새는 좋게 이번에 3파 상승이 나는데 그 3파 상승이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예. 보니까 수출이 잘 되면서 이익률도 약간 좀 개선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요? 예. 뭐 어떻게 변해요? 예. 지금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한 3%도 안 3% 되게 정도였는데 약했네. 한 5% 내외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수출 모멘텀은 생겼는데 오히려 뭐 더 마진이 안 나오는 예. 사업부에서 수출 모멘텀이 생기면 예. 전체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면서 예. 오히려 멀티플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건데 예. 오히려 돈을 제대로 받고 파는 거네요. 예, 그렇죠. 과거에 보면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은 엄청 생기는데 네. 실제로 수주 받아서 공사해봐야 돈안 되는 거. 적자거나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출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혹시 뭐 증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전환사치는 없었습니다. 전환자체 주식 증자 내역은 없고. 예. 작년 하반기에 공부한 것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나오니까 예. 훨씬 좀 편안하다 그죠? 편안하다 보니까 주식을 이렇게 사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현대로템 했고 이정무 프로는 지난번에는 대우조선, 오늘은 현대로템 약간 이렇게 중후장대 무거운 주식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겁지만 가벼운 그런 게 원래 주식이 좋은 거예요. 무거운데 이렇게 52주 신고가 내면서 올라갈 때 뜯어보면 다 이 명쾌하게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런 주식으로 투자의 습관을 키우면 평생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익을 내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채슬리와 함께 캔슬림을 찾아라.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그리고 두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